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이죠.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논란 때문에 무려 3억 원대, 3억짜리 소송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소송전이 벌어진다고 하니 혹시 뭐 상인과 손님이 소송? 그게 아니랍니다. 상인과 상인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광장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이 구조가 좀 다르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바가지 논란 때문에 상인들끼리 싸운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게 시장에 일반 점포로 구성된 광장시장 총상인회가 있는데요. 예. 이 광장시장 총상인회에서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 전통시장 총상인회에 연내 3억 원대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이 노점 상인을 상대로? 네, 맞습니다. 이 청구액 3억 원은요,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인 피해를 산정한 값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소속된 상인 등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난 13일에 노점 상인회에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아니 근데 왜요? 최근 광장시장에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그 바가지 논란 때문에 실제로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도 한산하다고 하거든요. 어허. 시장 입구에는 그나마 손님들이 좀 가득 차 보이는데 조금만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도 이제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광장시장 하도 언론에서 바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 점포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닌데 이렇다는 겁니다. 자, 광장시장이 다 같은 광장시장이 아니라 일반 점포가 따로 있고 노점이 따로 있다고요? 맞습니다. 광장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그러니까 일반 점포이고요. 광장 전통시장, 이곳은 이제 노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요. 아하. 가운데 파란색으로 된 곳이 이제 이 일반 점포로 된 그 광장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이 이제 노점상 위주로 된 광장 전통시장,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뭐 떡볶이도 팔고 뭐 이런 것도 팔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웨이팅 항상 있는 그런 육회 전문점, 이런 데는 이제 빨간 벽돌로 된 안에 점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일반 점포고, 지금 문제가 된 이런 가게들은 노점입니다. 그 먹자골목에 순대라든지 떡볶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파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포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외국인 손님도 많이 오게 하고 광장시장 잘 되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노점 상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광장시장 상인, 이른바 바가지 논란 이후 매출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00만 원 팔으면 뭐 50만 원도 안 되셔야 하네. 광장시장 바가지다 하니까 하여튼 손님이 와서 물어보지도 않지만 바가지 씌운다는 그런 저기 때문에 사지를 않고 또 살라고 해도 바꿔요 그냥. 아 이거 비싸게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엄청 지금 아주. 자, 바가지 씌운다는 말이 하도 많으니까 이 점포 상인들은 제값을 불러도 이거 TV 보니까 바가지라던데요. 깎아줘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가지 논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 모듬전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한 유튜버가 베트남인 지인 2명을 데리고 광장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15,000원짜리 모듬전 한 접시를 주문을 했는데 맛살, 햄, 뭐 애호박 등 이렇게 부실한 재료를 만든 전이 10개가 좀 부족한데도 15,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튜버가 방영을 했었고요.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유튜버가 한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광장시장을 방문했는데 고기만두를 시켰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믹스 섞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기만두에다가 김치만두를 섞어 줬습니다. 그리고 고기만두 값이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요구했던 것이죠. 아,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믹스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섞어서 그냥 주고 2배를 요구한 거예요. 예. 또 가장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요. 고기를 또 임의로 섞었다는 겁니다. 섞고 난 뒤에 2,000원을 추가로 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측에서도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정량포 시의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니까 광장시장에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일반 그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은 또 이런 불만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내는데 좀 더 들어보시죠. 우리 점포는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다 꽉꽉 내면서 장사를 하는데 노점은 지금 그 신고가 안 돼 있는 데는 좀 세금도 안 되고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본다는 게 엄청난 그게 우리는 지금 손해가 많이. 자, 그런데요, 이 노점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노점 상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바가지 요금 안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 한두 명 때문에 우리한테 소송까지 낸다? 나가라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최선일까요? 네, 오죽하면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시장 상인들은 또 같이 시장 상인들 모두 다 어려운데 이렇게 한 방이 한 방이 이게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일반 점포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바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큰 매출 손실이 있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점포들은 진짜 위생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그램 수도 딱 재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어느 한 집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 노점 상인들도 일부 사람들의 문제를 전체 노점 상인들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억울함을 또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다 노점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로 실수하는 분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상호가 오픈됐더라면 어떨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노점 상인들도 일부 문제제 다른 상인들은 또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노점은 어떤 특징이 있죠? 어느 가게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점포가 있으면은 무슨 상회, 무슨 떡볶이집, 무슨 육회집 나오잖아요. 근데 노점은 거기요. 그 아주머니. 그래서 노점들도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노점들도 이름을 갖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